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FT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TFTP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FTP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TFTP에 비해서 사실 FTP가 먼저 나왔다 했죠. 1971년도 정말 오래된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1969년도에 우리가 지금 텔넷이 나왔는데 알파넷 때 진짜 오래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50년이 지난 오래된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거 TCP 기반의 얘는 바이라 했죠. 그래서 그 TCP, UDP, TFTP는 UDP고 얘는 FTP는 TC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TFTP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FT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자, 얘가 저희가 우리가 대부분 TCP 세션들을 보면 한 개 포트만 사용된다 했죠. TCP, UDP. 근데 특이하게 유일하게 두 개 포트를 사용한 게 뭐다 했다? 이게 바로 FTP가 있다 했습니다. 자, FTP는 왜 그러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21번으로 얘가 서버가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1번 포트를 이렇게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임의의 번호 뭐 49152 뒤쪽에 임의의 번호 5만 1번으로 이렇게 씬을 보내고, 그럼 얘는 요 포트로 해서 씬 에크를 보내고 얘는 다시 에크를 보내서 3웨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 채널을 이렇게 제어 채널에 대한 TCP를 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인증을 합니다. ID 그리고 패스워드가 이렇게 통과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되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요때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인증이 먼저 처음에 끝나고 나면 이 다음에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다양한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도 볼 수 있고 폴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보낼 파일이 뭐 이미지면 텍스트인지 그거에 따라서 파일 모드들도 변경할 수 있고 다양한 명령을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해서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업로드하는 명령어랑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명령어를 때리게 됩니다. 이게 업로드가 뭐 스토어 명령이고 그다음에 다운로드가 리트리브라는 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이렇게 3웨이에 대해서 제어 채널을 맺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인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폴더 명령 파일 확인하고 다 하다가 결국 이제 명령을 때릴 걸 다운로드 할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때 뭐가 되냐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제어 채널에서 인증이 끝나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어 채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증도 명령으로 보면 명령어 다양한 커맨드를 이렇게 제어 명령어를 커맨드를 제어 명령들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어 명령을 때리게 되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자, 제어 명령을 때리게 되니까 이런 식의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실제 보내야 업로드 다운로드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뭘 한다? 별도로 이렇게 3웨이 핸즈쉐이크를 해서 별도의 TCP 세션을 별도로 연다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순수하게 전송하기 위한 이게 여기 데이터가 다시 다 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말씀드린 제어 용도 이렇게 제어 용도로 하기 있고 그다음에 TCP 데이터를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된다 해서 두 개의 포트를 쓰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이게 제어랑 데이터 두 개를 구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어는 21번에서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명령어들, 뭐 폴더를 보고 어떤 폴더가 있는지 어떤 파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요 인증 후에 로그아웃 계속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포트는 데이터 전송할 때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할 때 첫 번째 데이터 포트가 먼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전송할 시점에 데이터 이게 열리게 돼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포트는 무슨 역할만 하냐면 이렇게 커맨드, 제어 명령만 날리게 됩니다. 업로드 하겠다, 다운로드 하겠다, 그 다음에 폴더를 보겠다, 폴더를 지우겠다, 만들겠다 이런 제어 명령들만 때리고 실제 파일을 가져가는 것은 이 데이터 쪽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FTP는 유일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두 개가. 자, 그리고 FTP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TFTP에 비해서 인증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TFTP는 인증이 왜 없다 했죠? 예, 이게 자동화 네트워크 부팅, 부트스트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를 위해서 인증이 있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는 인증을 포기하더라도 이게 자동화를 유연하게 위해서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근데 인증을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얘가 암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스니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를 미지원했던 70년대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제어 명령어. 그래서 TFTP는 어떤 명령어가 가능했죠? 예, 가져오겠다는 게시가 풋 업로드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면에 얘는 뭐가 있죠? FTP는 얘는 다양한 인증 명령어도 있고 인증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파일 안에 있는 폴더를 보는 거나 폴더 이름 변경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명령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얘는 신뢰성이 있는 대용량 TCP 기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전송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용량 파일을 보내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개 파일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줌 기능이라 해가지고 끊어졌던 걸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TFTP 같은 경우하고 FTP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뭐냐면 얘는 기능적으로 얘는 뭐냐면 업로드 다운로드가 되긴 되는데 얘는 어때 동시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 보내야 끝나 다음까지 있는데 얘는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뭐가 이어받기가 안 된다 했죠. 이어받기가 안 되고 얘는 이어받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리줌 기능이라는 거 있죠. 리줌. 이게 이어받기가 리줌 기능이죠. 예. 리줌 기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그리고 인증도 안 된다 했죠. 얘는 인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반적 소규모 파일도 얘는 대규모 파일이 간다. 이렇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FTP는 비해서는 FTP가 다양한 기능이 많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점은 뭐냐면 두 개 포트에서 방화벽이나 NAT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제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나니머스 모드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원래 그 FTP는 뭘 쓴다 했죠? 인증을 쓴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증을 바이패스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인증을 쓰지 않고 뭐냐면 어나니머스 익명이라는 거나 뭐 FTP나 이런 명령을 입력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그리고 패스워드는 보통 이메일 주소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뭐 어나니머스로 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인증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오픈 소스 같은 뭐 GNU나 커널 대비안에서 뭐 OS에 그 다운받았거나 리눅스 OS를 다운받는 곳에서는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나니머스 원래 FTP는 인증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 인증을 우회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 내에서 기업 내에서 하는 사이트들은 이런 게 안 되겠죠. 정확하게 차단해야 되니까 이 어나니머스 모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VSTP 설정하다 보면 어나니머스 yes 할래, enable 할래 이렇게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yes 해주면 익명 로그인을 허용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반드시 정확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접속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TP로 FTP GNU org 좀 들어갈 때 제가 이 아이디 자리에 뭐든가 어나니머스를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 보편적인 서비스 하는 곳에서 하는데 기업 내에서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다. 우리 기업 내 자료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나니머스 모드를 디세이브 여기서 yes를 하는 게 아니라 no를 해서 꺼버리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FTP는 다양한 명령을 지원한다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빨갱이를 쳐놨는데 뭐냐면 처음에 얘가 3way 하고 나서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이렇게 3way로 해서 제어포트 21번으로 하고 나면 처음에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어가 뭐냐면 유저라고 패스워드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저를 보내면서 자, 나의 유저 아이디는 FTP고 패스워드도 FTP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와 패스워드 명령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만약에 내가 통신을 다 끊고 싶다 그럼 퀴트 하게 되면 로그아웃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로그아웃이랑 이렇게 로그인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죠. 그 명령 굉장히 많죠. 파일 관리 메뉴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뭐 우리가 리눅스에 많이 쓰는 편대 그 PW 커런트 패스워드 그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RMD 리무브 디렉토리 삭제한다. 뭐 그런 리스트 파일의 서버 디렉토리를 본다. 딜리트 뭐 이렇게 파일을 폴더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굉장히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TFTP 같은 경우는 뭐만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명령만 있어요. 파일 전송하는 데서 리트리브 스토어 같은 이게 뭐냐면 리트리브 가져오다는 건데 이거는 게시고 스토어 저장하다 해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만 있었죠. 걔는 getpush라고 했는데
이런 것만 있는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app append죠. stor과 비슷하다. 스토어를 업로드한다. 근데 만약 파일이 존재하면 그것에 대해 추가한다. 뭐 반드시 append 뒤쪽에 붙어진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여기서 꼭 제가 요 유저 패스 퀴트 이 정도는 이제 명령어들 중요하고 리트리브하고 스토어 이런 것들은 책을 읽으려면 필요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보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게 NOP라고 No Ope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은 뒤에 나오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TP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말했지만 먼저 데이터 컨트롤 21번에서 컨트롤이 이렇게 연결되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면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로 3웨이 핸즈쉐이크에 대해서 데이터가 연결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만약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 50GB를 전송하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이쪽으로 계속 파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에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 채널이 계속 이제 운행되고 있겠죠.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너무 커서 몇 테라니까 뭐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컨트롤 세션들은 그동안 데이터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파일이 왔다 갔다 한 동안에 명령어만 따라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럼 이쪽에 제어 명령어들 컨트롤 채널들은 원래 뭘 하냐면 이 제어 명령어 업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하세요, 폴더 보고 뭐 파일 보고 앞에처럼 뭐 삭제하고 이런 명령어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런 명령어를 이제 칠 일이 없어요. 로그인도 끝났고 로그아웃도 안 할 거니까 계속. 자, 그러면 이 제어 명령어가 이게 계속 막 몇 테라바이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쪽 제어 기능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제어 쪽이 뭐냐면 타임아웃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 타임아웃이 발생해 버려서 제어가 타임아웃 되면서 데이터에 또 타임아웃이 부모 역할을 하는 제어가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서 이 데이터도 전송이 제대로 타임아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대용량의 파일을 제공할 때 이 컨트롤들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타임아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뭐냐면 NOP라고 No Operation입니다. 아무 역할이 없는 건데 그냥 한 번씩 보냅니다. 컨트롤을 살아있는지. 이게 뭐냐면 자,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세션을 타임아웃을 끄니까 우리 둘이가 죽어 있는 거 아닌지 죽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 시간을 끊기는 시간을 계속 연장시켜줘서 이 데이터가 아무리 큰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이 컨트롤 부모 역할을 하는 컨트롤 채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NOP랍니다. 그래서 이 NOP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관리하는 이렇게 다양한 명령, 파일을 폴더를 삭제하고 만들고 뭐 이동하고 인증하고 로그인, 온오프 그리고 리트리브, 스토어 요 기능이 있고 그럼 여기 데이터 포매팅을 하나 는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타입이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 파일 보낼 때는 ASCII 모드라고 EBDCIC는 이거는 비슷하게 텍스트 모드인데 좀 더 확장한 거고 이미지 보낼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바이너리 모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텍스트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ASCII 그 보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보낼 때는 이게 바이너리로 모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구조란 건 뭐냐면 파일의 내부 구조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파일인데 얘가 파일이 여러 개의 레코드로 나눠져 있을 때는 R로 쓰고 페이지로 나눴을 때는 이건데 주로 거의 파일로 되게 됩니다. 자, 이 스트림, 블락, 컴프레서도 비슷한 건데 뭐냐면 스트림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파일인 건 내부 얘는 구조고 얘는 안에 형식이라면 이 전송할 때 어떻게 전송하냐 얘는 TCP 방식처럼 데이터 스트림, 바이트 스트림 형태로 전송하는 게 일반적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블락은 이제 우리 블락 단위로 나눠서 전송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RLC라고 압축해서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기본값이 여기는 파일이고 여기는 스트리밍 그 고정값입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나 ASCII인데 대부분 다 이 이미지 같은 이런 것들 EXE, JPG, G파일, 빈 파일 이런 것들 다 바이너리 파일 때문에 주로 바이너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명령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나왔던 명령들만 했고요. 자, 여기서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건 이 포트와 패시브 명령입니다. 이 포트와 패시브 명령이 뒤에 나올 건데 얘가 뭐냐면 포트를 고른다고 돼 있죠. 예, 6비트 ID라고 되어 있죠. 6비트. 6비트로 ID를 내 있고 6비트 중에 4비트는 IP 주소입니다. IP 주소고 이 2비트가 포트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호스트 상징해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포트를 고르고 서버가 포트를 고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나중에 나올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액티브 패시브 모드 할 때.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 포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각 포트별로 내가 포트의 그 커맨드에 대해서 내가 명령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니면 잘 명령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폰스 코드로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면 좋습니다. 아시면 되지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TT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FTP는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유저라 해서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 패스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유저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라고 응답이 오게 되고, 패스워드 입력하면 로그인 성공이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는 이렇게 번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번호들이 보면 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명령 중에 여기 스토어라는 거 있죠. 제가 STOR하고 RETV 정도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다 했습니다. 여기 RETV 맞았죠? RETR이 있네요. RETRIEVE. 자, RETR. 자, 이거는 뭐냐면 업로드하는 거고, 얘는 다운로드를 하겠다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어면 내가 이제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너리 모드, 뭐 이렇게 ASCII 모드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텍스트 같은 거 보낼 때는 이렇게 HTML, TXT 이런 것들은 ASCII고, 이런 일반적 우리가 자주 쓰는 파일들은 다 이미지들은 다 바이너리 모드죠.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뭐 바이너리 모드를 변경됩니다. 이렇게 뭐 ASCII 모드를 변경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포트라는 명령을 아까 6비트로 이렇게 돼 있으면 6비트로 뭐냐면 포트를 고른다고 돼 있는데, 포트하고 패시브 명령이 6개라 했죠. 자, 6단위 뭐냐면 여기 보시면 1개, 2개, 1개, 2개, 3개, 4개, 5, 6개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죠.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IP 주소입니다. 주소고, 요 뒤에 게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가 근데 왜 2, 2, 3 이런 거 없는데, 포트는 우리가 1부터 6, 5, 3호까지 있는데, 그럼 얘는 22,231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가 X고 얘가 Y면 22X에다가 256을 곱하고 더하기 Y 231을 더해줘서 요 값이 우리가 실제 포트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 번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념 정도만 아시고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기본적인 걸 설명하면 드려야지 뒤쪽에 또 이해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를 다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명령을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말했던 그 mget 여러 개를 간다, 뭐 여러 개를 다운로드한다, nkdir 디렉터리를 만든다, 이런 걸 입력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디렉토리 만드는 nkd 이런 명령어들이 내부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리눅스 명령어 별개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FTP에서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액티브 모드란 건 뭐냐면, 액티브란 거는 우리 적극적이란 거고, 패시브는 수동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 채널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디다? 데이터 채널. 자, 우리가 처음에는 양쪽 다 무조건 TCP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포트는 21번입니다. 21. 그래서 21번, 21세기로 해두십니다. 21세기. 자, 21세기에 이렇게 무조건 얘들이 제어 포트는 21번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 서버는 항상 21번을 열어두고, 패시브하게 열어두고, 얘들이 적극적으로 액티브로 오픈해서 임의의 49152 이후에 이메일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입니다. 이것까지가 기본이죠. 제어 포트는. 자, 이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데이터 포트를 열 때 이제 기준이죠. 데이터 포트를 열 때 뭐냐면, 서버는 항상 일반적으로 다 패시브하게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게 있는 게 일반적이고,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으로 액티브하게 오게 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데이터 채널처럼. 근데 이 액티브 모드라는 건 다, 패시브라는 건 다 데이터 채널에 가는 건데, 이 액티브라는 건 서버가 액티브하게 자기가 먼저 데이터는 세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패시브는 이 데이터 채널로 동일하게 패시브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액티브 모드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먼저 접속을 시도하는 유일한 거의 서비스입니다. 액티브 모드가. 이게 그래서 FTP 초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FTP 초기에. 현재는 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 패시브로 거의 넘어갔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서버는 항상 이렇게 기다려요. 양반처럼 기다리고 이쪽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패시브 모드는 결국 둘 다 서버가 데이터나 컨트롤 때 둘 다 패시브가 기다리는 반면에 이 액티브 모드는 이 데이터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된다? 액티브하게 자기가 먼저 세션을 시도한다. 자, 세션을 시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TCP에서 세션 시도할 때 뭘 하죠? 3웨이 핸즈쉐이크를 하죠. 그럼 뭘 제일 먼저 보내죠? 예, 바로 심패킷을 보내죠. 그 심패킷을 누가 먼저 보내냐? 이때는 씬을 얘가 보내는 거고 이때는 씬을 얘가 클라이언트가 보내게 되는 거죠. 서버가. 그래서 씬을 서버가 보내면 서버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액티브, 여기는 서버가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시브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실제 굉장히 이게 안 된다고 네트워크 엔진이 불려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액티브 패시브 모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얘가 접속할 때는 처음에 제어 채널부터 먼저 넣는다 했죠. 그래서 얘가 제어 채널 이렇게 열면 뭐냐면 21번은 항상 들어온다 했죠. 이미 랜덤 포트를 하나를 받아서 항상. 자, 원래 491522번부터 받는 게 일반적인데 예전 같은 프로그램도 뭐냐면 1024번 이후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래서 원래 1024부터 49151까지는 우리가 이제 유저 포트, 레지스터 포트에서 특정 기업에 사용하는 서버대 주로 사용하는 포트인데, 그리고 원래 49151 2부터는 이제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다이나믹 포트, 프라이빗 포트, 뭐 이페미럴 포트라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트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것들은 여기서부터도 다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 구역은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기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구역에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37843이니까 그 구역을 쓰네요. 유저 레지스터 포트 대역을요. 자, 그래서 얘가 임시로 이제 랜덤하게 포트를 하나 받아서 기본적으로 항상 얘들은 클라이언트 뭐든 똑같습니다. 이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제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트를 받아서 얘가 3웨이를 하고 나서 뭘 하냐면 OAuth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다음 패스워드를 주고받습니다. 똑같이 아이디를 주고받고 패스워드를 주고받습니다. 이때도 뭐 똑같이 랜덤 포트를 주고받게 되고요. 자, 근데 옛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명령어가 뭐냐면 포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파스 PASV인데 이게 뭐냐면 패시브 약자입니다. 패시브. 자, 패시브 뜨는 거 보니까 뭐 패시브 모드가 딱 보이고 포트란 거 있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먼저 시작했대.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데이터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라는 거는 얘가 먼저 시작한다 했죠. 데이터 채널은. 제어 컨트롤 채널 3웨이를 할 때 씬 패킷이 씬이 이렇게 먼저 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얘가 21번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20번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액티브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포트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처음에 이제 임의의 번호 10,000번으로 이렇게 50,00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접속해서 3웨이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명령을 주고받는데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는 얘 입장에서 뭐냐면 나중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면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명령을 하면 얘가 이제 이 세션을 이제 3웨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먼저. 근데 얘가 얘가 이제 얘의 어떤 포트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얘는 20번으로 액티브일 때는 서버는 항상 20번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목적지로 갈 클라이언트의 이 포트를 모른답니다. 이거는 제어용 포트인데 이건 제어용 포트고 데이터용 포트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 포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3웨이를 해서 씬을 보내게 되는데 이 포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제 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때 뭐가 나온다? 이때 바로 그 앞에 나왔던 포트 명령어가 뒤에가 이게 뒤에 보면서 같이 하는 게 낫나? 잠시만요. 이때 그냥 좀 하고 나서 뒤에 다시 한번 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얘는 항상 20번을 쓰는데 얘쪽이 포트를 모른다는 거, 서버 입장에서는. 자, 서버 시작했는데 자기는 20번을 알기 때문에 자기 포트는 20번을 알고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그건 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가 제어 명령 중에 뭐냐면 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 포트 번호 알려줄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가 1.1.1에 1.1.1 IP고 얘가 포트 번호 데이터용으로 쓸게 5만 10번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포트 명령에서 1111 그리고 원래 5만 10번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죠? X 요 앞에
x 곱하기 y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x 곱하기 256 더하기 y는 5만 10 이렇게 해서 xy를 구해진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포트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럼 포트 번호 알려주면 고마워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채널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 액티브 모드라는 거 뭐냐면 얘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맺어야 되는데 얘가 시도하는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 포트는 알고 있는데 이 상대방한테 사실 시도할 이 포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포트 명령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나 이 포트 사용하니까 너 이렇게 들어오면 돼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접속을 시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전에 알려주는 요 메시지를 뭐냐면 포트 메시지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트 메시지를 통해서 얘가 알고 나면 그 포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포트를 통해서 얘가 세션을 20번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0번에 항상 고정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20번. 그래서 서버는 21번, 20번을 고정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번을 쓰게 되고 이때 알려준 포트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패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패시브 모드. 자, 이 패시브 모드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시브 모드는. 자, 패시브 모드는 둘 다 이제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뭐 5만 번으로 처음에 심폐기스를 이렇게 날라서 21번으로 이렇게 제어 채널은 잘 됐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데이터 채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채널이 있을 때 이때는 얘가 액티브랑 다른 포트에서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액티브 패시브를 선택하기 때문에 얘가 동일하게 20번을 써보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이때 얘가 다른 포트를 써야 된다. 서버가. 그럼 서버가 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자기 포트는 아는데 남의 포트를 모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뭐냐면 나 너 포트 알고 싶어 해서 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패시브라는 명령을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 명령은 이미 뭐냐 보내면 나는 패시브 모드로 동작할 거니까 너 IP랑 포트 번호 다시 좀 알려줄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IP가 1.1.1.2에 뭐 포트 요번에 얘가 뭐 5,000번을 쓰게 될 거다. 그러면 1,1,1,2에 x, y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256 곱하기 x 더하기 y는 5,000 이렇게 해서 XY 값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나면 XY가 뭐 예를 들면 뭐 10 뭐 이렇게 해서 5,000번이 알게 됐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씬을 보내는 거죠. 이 포트로 1.1.1.2에 요 알려준 포트로 씬 패킷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액티브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목적지에 가니까 얘가 알려줘야 되는 거고, 맞죠?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시도해야 되니까 누가 알려준다? 얘는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포트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얘는 패시브 명령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겠다는 거죠. 예, 그거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나 알려주세요라고 묻는 거라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FTP 그러면 액티브 패시브 누가 결정하냐? 이게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서버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하는 결정.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RFTP 같은 데 보면 접속할 때 패시브 모드로 접속할까요? 클라이언트 모드로 접속할까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얘는 그거죠. 저거 뭐지? 파일질러라고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뭐냐면 전송할 때 액티브를 할래요, 패시브를 할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결정한다? 서버가 결정하냐?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는 게 앞에서 보시면 뭐냐면 요 두 개 단계까지 보시면 얘들 두 개가 보시면 이 단계까지 처음에 제어 포트 21번까지 해서 처음에 와서 인증, 아이디, 패스하다가 요까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얘가 패스를 보내면 나 패시브로 너 할 거야 해서 패시브로 해서 하면 얘가 그럼 너 이쪽 IP로 오면 알려주게 되는 거고, 얘가 액티브만 뭐냐면 내 IP 알려줄게, 내 IP 포트 알려줄게, 너 이쪽으로 들어오면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알고 나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요게 액티브이면 포트 메시지를 던지고 패시브이면 패시브 메시지를 던지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이 제어 명령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면 얘는
액티브니까 얘가 지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얘는 서버가 패시브니까 얘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겠죠. 자, 이런 건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어 채널의 타임아웃 말씀드렸죠. 아까 파일을 이렇게 대용량 전송하다 보면 제어 채널이 오른쪽에 아이들 되면 타임아웃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FTP 서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네트워크적인 방압의 로드 밸런스 이제 낮다는 라우터에서 주로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그만 보내는 중에 그 제어가 부모 역할을 하는 제어 쪽에 트래픽이 없다 보니까 이게 타임아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NOP하고 No Operation을 한 번씩 아까 제가 전송한다 했죠. 그 No Operation 파일들을 FTP 레벨에서 그 Keep Alive 한 200번 일단 No NOP 200번 아까 앞에 보시면 200번이라보다는 NOP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NOP 메시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잘 받으면 오케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응답을 200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 데이터가 대용량 몇 기가 몇 테라가 전송되더라도 컨트롤에 아무런 명령이 없더라도 한 번씩 의미 없이 잘 살아있어 안부 묻는 것처럼 이렇게 노 오퍼레이션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동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리눅스의 VSTP 설정 같은 데 보면 아이들 세션 타임아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보시면 이런 시간을 좀 길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Keep Alive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보면 이렇게 Send FTP Keep Alive 커맨드 이런 게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은 응답이니까 그냥 No Operation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TP 액티브 모드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FTP란 거는 제가 요까지 제어는 다 똑같고요. 그냥 데이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 얘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제 인증이 다 끝나고 나서 인증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FTP 액티브 모드 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서버가 접속해야 되니까 서버는 얘의 포트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알려줘야 된다 했죠. 그 알려주는 역할이 뭐다? 이 포트 명령을 통해서 뭘 알려준다? 너 이쪽으로 오면 돼. 내 포트 알려줄게. 이렇게 포트에서 자기 포트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포트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 오케이 고마워 하고 나서 이제 그 포트로 알게 된 포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액티브 모드라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포트 명령으로 자신의 포트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신의 포트를. 이거 자신이 받을 포트 똑같은데 자신의 포트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액티브하게 연결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액티브 모드는 제어는 이쪽이고 그 데이터는 반대가 되니까 서로가 좀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되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장점은 FTP 초기에 했다 보니 구현이 단순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나트나 방어백 같은 거 할 때 조금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대부분 다 패시브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다시 한번 그렸지만 처음에 이제 제어로 이렇게 CD에 연결 끝나고 나면 자, 얘는 21번, 얘는 임의의 포트 뭐 5만 번 이렇게 해서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들은 어떻게 통신하냐면 얘는 항상 5만 번이고 얘는 21번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TCP CD에 끝나면 FTP의 인증, ID, 패스워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마다 리스판스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나서 포트로 자신의 IP 정보, 잡식에 접속할 자신의 IP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너 이쪽으로 오면 돼. 액티브니까 너가 시도해야 되니까 그럼 오케이 고마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알려주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게 리트리 스토어 이게 뭐냐면 리트리 다운로드 업로드 이런 요청이 있으면 이제 파일이 전송돼야 될 필요 시점이 됐을 때 다운로드 업로드 시점하면 나 이제 다운로드 할게 업로드 할게 하면 오케이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 세션 10개 하면서 이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액티브하게 얘가 먼저 시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트 주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명령을 다 걸면 이런 것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송하고 데이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종료 데이터 다 보내고 나면 또 데이터 채널 종료를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전송 끝나고 바로 다 치는 거 아니고 얘도 아이들 타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잡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메시지도 한번 제가 따봤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디 정보 주고 나면 아이디 하고 나면 얘가 오케이 잘 받았어 패스워드도 줘 하게 되면 내 패스워드 보낼게 오케이 유저 성공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과정이 우리가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제가 따놓게 됩니다. 요 과정을 이렇게 따놓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트 명령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포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준다 했죠? 자기 IP랑 어떻게 해서 자신의 IP랑 자신의 포트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XY 형태를 알려준다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앞에 X, Y면 2556을 곱해주라 했죠. 22에다가 69. 그래서 5701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와이어 샤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이렇게 570이 계산해 주죠. 이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나면 포트로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내가 오케이 해서 다음부터 내가 데이터 실제로 이제 얘가 요청 들어왔을 때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세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별도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그 FTP는 파일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이렇게 포트를 제어용 데이터 포트를 계속 다르게 합니다. 얘는 2397, 2399 이렇게 보니까 한 끗이 올라가죠. 그래서 파일을 보낼 때마다 얘는 계속 파일을 내가 뭐 서버에 이 파일 하나 보냈고 끊고 또 다음 파일 또 보내고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별개로 해서 이렇게 포트를 열어서 통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얘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방화벽일 때 얘가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액티브 FTP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에 1024번 이후부터 원래는 49152부터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쓸 때도 있다 했죠. 그래서 얘가 제어는 항상 21번입니다. 21번.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로 주고받는데 얘가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올 포트를 알려주죠. 그리고 얘는 항상 시작할 때 20번으로 일단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럼 얘도 이미에 이제 다른 포트 랜덤하게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화벽을 정책을 설정할 때 뭐가 문제냐면 이 액티브 모드일 때 이게 굉장히 보안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자, 내가 여기가 서버이면 우리 AC 할 때 얘가 이제 방화벽 파이어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자, 얘가 1.1.1.1이고 얘가 1.1.1.2면 얘 입장에서 뭐냐면 1.1.1.1에서 1.1.1.2로 가는 21번 포트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어 명령들은 잘 통과되죠. 여기 잘 통과될 겁니다. 맞죠? 잘 통과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열리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열리죠. 20번 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반대로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서버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다 양방향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이쪽에서 보면 이 서버가 이쪽으로 갈 때 뭐냐면 얘는 서버 어떤 포트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를 다 열어줘야 됩니다. 얘는 20을 고정할 수 있죠. 다 포트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1.1.2에서 20번부터 1.1.1.1에 또 모든 포트 열어줘요. 이렇게 되면 양방향이 잘못하다가 다 열려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방화벽 쪽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는 기능을 썼을 때도 굉장히 이게 불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저희가 라우터 할 때 제가 ACL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ACL을 이제 왜 방화벽이나 장비가 왜 나오게 됐냐면 얘가 스테이트풀이라는 기능 때문에 나오게 됐거든요. 자, 이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인터넷에 있는 1.1.1.1에 80번을 접속한다 해봅시다. 그럼 회사 내에서 라우터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라우터를 ACL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출발지 주소는 얘의 출발 주소가 10.1.1.1입니다. 1이고 얘 포트 번호 그러면 목적 주소 1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포트는 1024번부터 이미니까 포트를 할 수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1024번부터 6535까지 다 열어야 됩니다. 어떤 포트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해줄 수는 없죠. 인터넷에 있는 트래픽이 다 들어오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인터넷에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화벽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또 이 포워드뿐만 아니라 역방향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역방향 정책이 어떻게냐면 1.1.1.1에 80에서 얘의 모든 포트를 또 다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포트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뭐냐면 뭐가 힘드냐면 내가 이렇게 다 열어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다 열어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갈 때 포트를 알아서 5만 번 포트가 나가서 들어올 때는 이쪽 5만 번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항상 할 때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둘 다 이렇게 관리자가 나갈 때마다 포트가 달라질 때 이걸 정책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라우터에서 왜 방화벽 기능을 잘 구현하지 않냐면 이런 식으로 양방향 통신할 때 양쪽으로 다 정책을 구현해주기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우터는 세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방화벽들은 뭐 어떤 기능이 있길래 방화벽이 얼마나 유용하냐 하면 방화벽이 이렇게 해서 얘가 처음에 딱 나갈 때
이렇게 해서 TCP가 나갈 때 뭐가 나갑니까? 신 패킷이 나갈 거 아닙니까? 신 패킷을 추적합니다. 얘는. 왜냐하면 10.1.1.1에서 얘의 1.1.1.1에 8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80을 이렇게 80만 이렇게 허용해 주면 됩니다. 이제 포트는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포트를 관계없이 해주기라 딱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딱 해놓으면 얘가 요 상태에서 나갈 때 얘 포트 번호를 얘가 뭐 봅니다. 상태 나갈 때 5만 번 이렇게 봅니다. 테이블 내부적으로. 그럼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얘는 방어벽을 쓰면 뭐냐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적용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가끔 그 롯데월드를 가게 되면 롯데월드 안에 뭐 민속촌 비슷한 게 있어요. 나갈 때 보면 이 롯데월드 안에서 민속촌까지 나가면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놓냐면 이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손에다가 이게 사람 손에다가 이게 뭐냐면 롯데월드 안에서 잠깐 밥 먹으러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올 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외부인이 아닌 이 사람은 진짜 내부에서 롯데월드 안에서 잠깐 나갔다 온 사람이 알다시피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저절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왜 방어벽을 쓰냐면 유리하냐면 이쪽에 한쪽 방향의 정책만 적용하면 반대쪽은 알아서 열립니다. 알아서 패킷이 허락되고 만약에 그 포트가 아닌 다른 들어올 때 49,999로 포트가 들어오면 얘가 저절로 차단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벽이 차단되게 되는데 그래서 방어벽 이렇게 하면 한쪽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액티브를 하게 되면 뭐냐면 양쪽이 다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게 세션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세션 시작 방향이 이쪽에 한쪽은 또 이쪽이 시작하고 이렇게 항상 세션 시작 방향만 열면 되는데 얘는 이쪽에서는 데이터는 이쪽 시작하고 컨트롤은 이쪽에 시작하고 데이터는 이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방화벽 쪽에도 허점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방화벽 차단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 액티브 FTP는 별로 선호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패시브 모드란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버가 똑같이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서버가 기다리게만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 접속을 해야 되니까 어떠냐면 서버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패시브 내가 동작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너 이쪽 포트로 와 해서 서버가 자기의 포트를 알려주게 됩니다. 패시브는 서버 포트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 이제 패시브 모드 동작할 거니까 너한테 가야 되니까 알려줘.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알려주게 되면 그 다음 그 포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이쪽에서 열리게 되니까 한쪽 방향에서 세션이 다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방화벽이 굉장히 차단하기가 쉽겠죠. 동쪽으로. 그래서 애가들이 중간에 있는 나트나 파이어월 환경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서 일반 회사 내에서 대부분 다 이 클라이언트를 FTP 클라이언트 패시브 모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패시브 액티브 누가 결정한다 했죠? 예,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 했죠. 제가 클라이언트가 서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클라이언트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데 요때 얘가 이렇게 패시브에서 알려주는 포트를 알려주면 데이터 포트를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 포트의 범위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것도 뭐냐면 1024부터 6553호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버의 정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FTP 패시브를 할 때 10,000번부터 15,000번까지 할까 이렇게 부안적으로 약속을 해둡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버에 FTP 데모를 올릴 때 서비스를 올릴 때 뭐냐면 나는 패시브 모드로 서버가 동작할 때 나는 클라이언트한테 요 포트만 쓸 거라고 알려줄 거야 이렇게 정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데이터 포트는 21번 컨트롤 포트는 21번만 쓰고 데이터 포트는 요 포트만 쓰게 해서 방화벽이 요 포트만 딱 열어주게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방화벽이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트 수가 5,000개니까 동시에 약 5,000명 정도는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5,000명이 TCP가 끊어질 때 핀 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동시에 5,000명까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조금 마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여유롭게 이렇게 포트를 해놓고 그 포트만 딱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만 방화벽이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시브 모드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단말이 이렇게 나갈 때 21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데이터 포트를 할 때 이 포트를 정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에서 나는 13,000번 우리는 이렇게 해서 포트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방화벽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요 포트만 얼라우드 해주면 반대쪽에 들어온 거는 방화벽이 알아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스테이트풀하게 그래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시브 모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패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똑같지, 제어까지는 똑같다는 거죠. 제어까지 똑같고, 이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패시브 요청한다는 게, 이게 뭐냐, 패시브 모드라는 게 패시브 모드 동작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서버야 너의 IP와 포트 알려줄래? 이렇게 묻는 거죠. 알려줄래 하면 오케이, 나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나면 얘가 이제 리트리브 스토어 같이 업로드 다운로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접속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게 이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패시브, 나 이제 패시브 동작할 거야. 그럼 너 나한테 서버 포트 알려줘, IP 주소 포트 알려주세요. 물론 IP 주소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포트 IP 주소 포트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IP 주소 4개랑 포트 주소 19926, 이 앞에 있잖아 2569 곱하고 뒤에는 그냥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50970 이렇게 알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방화벽과 굉장히 유연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서 할 수 있게 좀 차단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모드를 사실상 거의 이제 업계에서 거의 다 쓰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리눅스의 VSTP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서버에서도 패시브 모드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 혹시 패시브 접속자들, 이건 뭐 당연한 기본값이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패시브 모드를 허용할 대역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1000개. 그럼 약 한 1000명 내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NAT 안경이면 이렇게 공인 IP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설정이 있다. 서버에서도 자기가 열어줄 포트를 설정해 주게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여기 윈도우의 FTP 서버 보시면 이 FTP 파이어월 서포트 보시면 여기 데이터 채널 포트 있죠. 우리가 데이터 채널 여기 포트 번호가 이렇게 있죠. 5000, 6000번. 이게 뭐냐면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할 레인지 대역을 패시브 모드일 때 사용할 대역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시브 모드일 때 사용할 대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액티브 모드일 때는 서버 항상 20번을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패시브일 때는 그 사용할 대역을 이렇게 지정해 준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FTP도 뭐 다행히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 OS 전송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OS나 아니면 뭐 로그 파일 같은 거 전송할 때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전통적으로 요것만 쓰는데 최근에 iOS는 이 SCP라는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SCP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 기반이다? SSH 공격기 기반 SSH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기술이 SCP와 SFTP라는 게 있었죠. 요런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지원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걸 통해서 암호화에서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FTP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카피, FTP, 플래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FTP 있는 거를 플래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IP 주소 적어주고요. 그리고 FTP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그냥 딱 쳐주면 가져올 때 동일한 이름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고, 다른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FTP ID 패스워드 이렇게 ID 패스워드 쳐주고 여기 IP 주소 쳐주고 경로에 어떤 폴더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화형 프롬프트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시게 접속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FTP 클라이언트 접속할 때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또 명령이 또 있냐면 기본적으로 IP FTP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적어주게 되면 뭐냐면 시스코에 적어주게 되면 이런 패스워드 ID 패스워드 묻는 걸 생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리 설정해 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접속할 때 패시브 하면 내가 패시브 모드로 접속하겠다. 그럼 소스 인터페이스는 FTP 할 때 이 소스 인터페이스를 알려주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FTP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속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TPS 여기 빠졌네요. FTPS. 자, FTPS는 FTP를 시큐어하게 하는 방식인데, FTP가 기본 단점이 뭐냐면 인증은 됐는데 암호화가 안 됐죠. 평문으로 인증, 플레인트에 평문을 전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가 안 되다 보니까 FTPS의 FTPS 이거에 대해서 시큐어라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면 explicit과 implicit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뭐냐면 explicit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자 우리 이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절로 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얘는 명시적으로 인정할게요 SSL이라는 그 암호화 기술을 쓰게 되는데 그 기술을 OS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데 요 명령을 날리는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이도 우리는 하면 바로 암호화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이런 게 임플리시 암시죠. 얘는 명시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하고 똑같이 21번 포트로 제어를 들어가고 얘는 990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실제 RFC 표준이 이 익스플리시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익스플리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접속 3웨이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 explicit이란 거는 자 이제 명시적으로 이래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킨 단어에서 os 명령이란 걸 이렇게 명령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os 명령이란 걸 날리게 됩니다. 이게 날리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TLS로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안 쪽이 터널 같이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explicit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양쪽이 끝나고 나면 자, 연결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explicit이란 건 자, 우리 SSL 쓴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근데 implicit이란 거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죠. 여기 없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바로 암호화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건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implicit. 우리는 이 포트로 접속할 때부터 우리는 바로 그거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보안에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자마자 바로 보안 쪽으로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 인증 요 명시적으로 이제 암호할 거예요. SSL 방식으로 암호할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시적으로 이거 알려주게 되고 얘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처음에 3웨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TLS로 암호화 들어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FTPS는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우리가 받고 팽문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explicit 하지만 표준이라서 거의 쓰게 되고 얘는 동일하게 FTP랑 동일하게 제어 포트는 21번 동일하게 쓰게 됩니다. implicit는 990번에 별도로 썼는 반면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FTP os라는 명령을 이렇게 날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암호화를 하게 되고 또 데이터도 그렇게 os라는 명령을 날려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명시적으로 하게 되는 요망식이 있다. 요게 사실 이게 CCNA 책에 요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FTPS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일질라 이런 데서 보시면 FTP 설정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require explicit FTP TLS implic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웬만하면 이걸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SFTP는 아니죠. S가 앞에 붙은 건 SSH 기반이라 했죠. SH 기반. 요거랑 FTPS랑 SFTP는 다른 겁니다. 이건 FTP 보안을 FTP 기반인 거고 얘는 SSH 기반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을 보면 되죠. 얘는 FTP 시작이고 얘는 S니까 SSH 기반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설정하다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나도 막 피곤할 때 보면 실수할 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FTP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